요즘 바이스톰은 고민이 많습니다. 정말 심각한 고민인데요. 다름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너무 잘 나가서 세계적으로 너무 인정을 받고 있어서 도대체 어떤 소식부터 전해드려야 할지 몰라 고민입니다. 진짜 말 그대로 선진 강국 대한민국이 국뽕이 아니라 상식이 되어가고 있는 요즘이죠. 오늘은 핵잠수함을 가지게 될 국가에서 한국과의 협력이 절실하다는 타당한 주장이 나오고 있어 그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프랑스, 영국, 브라질 등에 이어 미영 동맹의 도움으로 핵잠수함을 보유하게 될 국가 바로 호주인데요. 바로 이 호주의 싱크탱크인 오스트레일리언 스트래티직 폴리시 인스티튜트의 선임 연구원이자 전 주한 호주 대사 출신인 윌리엄 패터슨은 자신의 칼럼에서 호주와 한국의 국방 협력의 중요성을 주장하였습니다. 필자는 오커스라고 하는 미영 호주 협정이 발표되기 며칠 전 호주와 한국의 외무장관과 국방장관 간의 2+2 회담이 서울에서 있었고 그 일주일 전엔 한국은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잠수함을 선보였으며 북한은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한국에 와 있는 동안 2개의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는 등 현기증이 날 정도의 빠른 속도로 여러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로 볼 때 이 지역의 변화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 관점에서 한국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필자는 오커스가 호주의 중대한 전략적 변화를 의미한다면 이것이 중국과 불편한 관계에 있는 미국의 공식 동맹이자 영국의 든든한 파트너인 한국과 호주의 안보 관계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최근 한국과 호주 양국의 2+2 회의에서는 광범위한 문제에 대한 공동의 견해를 표시한 바 있었고 합동 군사훈련 및 항구 기항 및 항공기 방문을 늘리는 데에는 동의한 바 있으며 이것은 현재 시점에서 가능한 진전이라는 필자는 호주가 핵잠수함 함대를 개발하여 장거리 미사일로 무장하고 기타 해군 및 공군 자산으로 무장하고 미국, 영국과 협력하기로 한 결정은 한국의 자체 국방 개혁의 핵심 부분과 다르지 않다는 것인데요. 한국과 호주의 방향성이 유사하다는 것이죠. 이어 한국이 왜 국방 프로그램에 변화를 준 것인지 필자는 나름의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먼저 한국의 새로운 국방 프로그램은 이제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뛰어넘었으며 한반도를 훨씬 넘어서는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항공모함과 잠수함 건조 계획도 포함하고 있다는 필자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로 한국에게 터무니없는 주둔 비용 분담 확대 및 주한미군 감축 위협, 회담 중 합동훈련 취소 등을 감행하였던 것이 오히려 한국의 자주국방을 추진하는 힘이 되었다면서 그로 인해 한국은 미국에 덜 의존하는 자체적인 기술 집약적 방위 산업을 구축하였고 현재는 한국이 세계 10위권 내에 방산 수출국으로 진입하였으며 미사일 방어 기술, 독자적 위성을 통한 감시 및 정찰 능력 강화, 사이버 방어 강화, 군용 드론과 인공지능 및 로봇 개발도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필자는 한국의 현재 국방력뿐 아니라 향후 국방 산업에서의 경쟁력도 높게 평가하는 것인데요. 따라서 호주는 이제 한국을 중요한 지역 플레이어로 봐야 하며 호주와 한국은 방위 발전을 위해 서로 다른 경로에 착수했지만 이제는 전략적 파트너로서 양자 통합의 잠재적 이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호주는 최근 한국형 곡사포를 구매하기로 약속하기도 했으나 그 이상에 대한 한국과의 협력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특히 삼성, LG, 현대 등을 통해 한국은 기술 발전의 선두에 있는 국가이며 점점 더 혁신적인 국가가 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필자는 분명 호주와 한국 간의 상호 협력 관계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알 수 없는 서로 간의 이해 관계가 있지만 양국 간의 전략적 이익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주장했습니다. 최근 호주와 중국의 정면 대결에서 전력 부족이라는 암초를 만난 중국이 석탄 문제로 두 손 두 발 들고 항복하는 일이 있었죠. 공기가 맑아져 우리는 참 좋았지만 호주의 승리는 굉장히 놀라운 부분이었습니다. 사실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 한국과 호주는 서로 간의 이해가 조금 다른 부분이 존재하지만 호주와의 전략적인 연합은 우리에게도 분명 중요한 부분이기에 2+2 회담이 추진된 것인데요. 이 기사 외에도 군사 전문 매체 제인스를 통해 한국과 호주가 업데이트된 방위 협정을 준비한다는 소식도 전해진 바 있었고 경제적 부분에 있어서 중국 의존을 벗어나기 위한 호주의
중요한 파트너가 바로 대한민국임은 호주의 대부분의 매체들과 전문가들이 인정하고 있는 바이기도 하며 호주의 싱크탱크와 전략적 분석가들은 한국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죠.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한국은 이제 한반도를 벗어나는 글로벌 플레이어가 되고 있음을 호주는 간파하고 있는 것이며 실제 그 근거들은 무수히 많습니다. 말이 나왔으니 국방 관련한 놀라운 소식을 이어가 보면요. 군사매체 제인스는 한국이 이제 방위산업 수출을 목표로 하는 국가라 보도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방위산업청은 한국을 세계 최고의 방위 수출국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군사기술에 대한 새로운 투자와 국가의 방위산업 기반의 재구성으로 수출 가능성을 우선시하는 야심찬 전략을 내놓고 있다 전했습니다. 즉 한국이 자주국방은 물론이고 이제는 무기 수입 국가에서 무기를 수출하는 국가로의 비전 재정립을 자신있게 외치고 있다는 뜻이죠. 실제 우리 방위산업청이 5년 안에 5대 방위산업 수출국 중 하나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우리 방위산업청이 가지고 있는 이런 야심이 그저 허무맹랑한 소리가 아님을 최근 국방부가 공개한 미사일과 잠수함을 통해 요즘 우리 모두가 느끼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럼 대한민국이 이를 가능케 할 실력을 가졌는지에 대한 예시로 일본의 기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JB프레스는 미국도 한국의 잠수함 기술에 주목하고 있다면서 일본이 직시해야 할 한국 해군의 쾌거인 도산 안창호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북한도 잠수함 발사형 미사일을 실용화했다 주장했지만 북한의 발사 시험에 관해서는 가짜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 불확실한데 100번 양보하여 북한 당국의 주장대로 북한이 실제 잠수함 발사형 탄도미사일을 완성시켰다 해도 그 플랫폼이 되는 잠수함 자체가 구식이라는 기사는 이에 반해 한국은 확실히 미사일 발사에 성공했다는 것인데요. 이는 비원자력 잠수함 중에서는 세계 최초로 탄도미사일 발사에 성공한 사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미 해군과 미국의 싱크탱크 등 잠수함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한국 해군이 밝힌 AIP 잠수함과 수직 발사관 조합은 세계 잠수함 분야에서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 확실하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으며 미국은 한국군에 기대를 걸고 있다는 것인데요. 또한 한국이 이런 잠수함 전력을 포함해 한국 해군 함정에서 탄도미사일과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발사하는 전력을 구축한 부분은 중국과의 대결을 상정하는 미국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구축하려는 중거리 미사일 전력 증강의 일부분을 담당하게 되기에 미국의 군사 전략과도 맞아떨어진다는 것인데요. 한국의 해군뿐만 아니라 한국군의 미사일 공격력 강화는 북한 전역은 물론 베이징과 상하이를 포함한 중국 중추에 대한 타격이 되기 때문에 미국은 한국을 묶어온 장거리 미사일 거리 제한을 완전히 철폐한 것을 봐도 미국이 한국에 대한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기사입니다. 반면 일본 정부와 많은 일본 국민들은 미국을 열렬히 짝사랑하고 있지만 미국은 그들이 한국을 대하는 것과는 달리 자주국방 노력을 제대로 강화하지 않는 일본에게 이제 질려버리기 시작한 실정이라고 봐야 한다는 기사는 일본인들은 한국과 중국을 얕잡아보는 경향이 강한 것 같은데 일본이 처한 현실을 직시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며 기사를 마무리하는데요. 결국 그러니 일본도 자위대를 벗어나 전쟁 가능한 국가로 나아가는 국방 강화가 필요하다는 말을 하고 싶어하는 기사인 것이죠. 한국군의 미사일 사정거리가 베이징과 상하이까지 닿으면 일본 전역도 마찬가지라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강조 안 한 것이 신기한데요. 국가의 국방력, 방위 산업의 증강과 방위 수출 강국으로의 전환 등은 경제 문화 분야의 발전에 비해 우리가 직접적인 체감을 하기 힘든 부분이기에 우리의 관심에서 조금은 멀리 있을 수 있습니다. 허나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대한민국을 감히 어느 누구도 다시는 넘보지 못할 국가로 만들기 위해 헌신하고 계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력에 큰 박수를 보내는 바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